원장님, 이 식도염에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부식도 조인근 내지는 하부식도 관략근, 예전에는 관략근이라고 했었고 지금은 조인근이라고 하는데 하부식도 조인근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그러니까 얘가 원래 위에서 위산이 역류되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데 얘가 느슨해지면서 이게 이제 역류하면서 증상이 생기는 거죠. 이런 하부식도 조인근의 기능 저하는 보통은 안 좋은 음식들을 먹어서 많이 생깁니다. 술이라던가 담배라던가 커피 같은 그다음에 탄산음료, 기름진 음식들 아니면 약 이제 드시고 계신 어떤 일정 특정의 약들이 이런 하부식도 조직근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이런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위 내용물의 증가나 복압 증가.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장 비만이 임신을 하거나 내장 비만이 심한 비만이 되거나 이러면 복압이 증가를 하고 위 내부에 내용물이 증가되면 위압이 증가를 하면서 이건 역시 위에서 담고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위로 역류를 하면서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부식도 조인근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관리를 굉장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식도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식도암으로 실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가요?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약을 먹을 때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약을 안 먹으면 증상이 또 있고 이래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재발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발이 작기 때문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물론 당연히 식도암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염증이 심해지면서 그걸로 인한 식도 조직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변화가 생기면 그런 그 일반적인 식도 조직과는 식도 세포의 조직과는 달라진 모습의 식도를 저희가 발해식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발해식도가 생기면 이게 식도암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치료를 하시고 또 재발을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상황관리나 한방치료들을 근본치료 개념으로 해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어떤 음식들을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을 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염증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심하게 가슴 쓰림이라던가 그다음에 신물 올라오는 증상들을 더 심하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위산 분비를 억제하고 그런 염증이 잘 치유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건 음식이기도 하고 약재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마입니다. 마는 한약재로는 산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마 같은 거 이렇게 죽으로 해서 드시거나 주스로 해서 드시거나 하시는데 거기 굉장히 찐득찐득한 그런 성분 뮤신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마를 먹으면 이 뮤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위장을 잘 코팅을 해줍니다. 위장을 잘 코팅을 해주면서 위산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위를 보호해주고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원래 꼭 양배추는 역류성 식도염뿐만 아니라 위염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음식이에요. 위산 역류로 인해서 생긴 그런 상처,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로 인해서 상처가 깊이 나면 날수록 그건 위궤양이고 얕게 나면 이제 위염이고 식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위장의 상처가 염증이 치유되는데 도움을 주는 거고요.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쌈으로 해서 사실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 그러니까 생이 아니라 이렇게 찌셔가지고 쌈으로 해서 쌈장 같은 거 없이 그러니까 자극적이지 않게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알로에인데요. 알로에는 한약재로 노회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염증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알로에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도 염증이 있으시면은 그 자리에서 그죠, 이렇게 쪄서 바르죠. 바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염증 치료에 효과적이어서 알로에도 마찬가지로 염증이 있는 경우에 세포가 잘 치유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홍삼입니다. 홍삼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위산 분비량을 조절을 해줘서 위산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상처가 더 심해지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역시 도움이 많이 되는데 홍삼 같은 경우는 주의하실 게 체질에 안 맞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마치 홍삼은 뭐
이제 인삼은 체질에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홍삼 같은 경우에는 쪘기 때문에 인삼을 쪄서 만든 거라서 모든 체질에 다 맞을 수 있고 다 드시면 좋고 면역력을 키워주고 뭐 오래 먹어도 좋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홍삼도 인삼을 찐 거기 때문에 인삼의 성질이 무뎌졌을 뿐이지 어디로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자기 체질에 맞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자기 체질에 맞더라도 이거를 1년 연속 1년 360을 계속 복용한다 이러시면은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드시는 거는 별로 권유드리지 않고 한약 처방 같은 경우에 처방이 나온 이유가 모든 약재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처방에서 다른 약재들이 예를 들면 인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약재들이 들어가서 그게 처방으로 같이 그래서 더 오히려 효과를 더 더해주기 위해서 처방이 구성이 되는 건데 단미 약재를 한 가지 약재를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역이나 다시마처럼 수용성으로 만들어진 수용성 섬유소 같은 경우도 위와 장을 포근하게 감싸준다고 할까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러한 음식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복용법 역시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원장님, 저도 가끔 목에 좀 이물감이 느껴지고 침을 삼키면은 좀 뭔가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혹시 이런 증상도 역류성 식도염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역류성 식도염의 비전형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예전에는 한의학에서는 매액기라고 목에 뭐가 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표현을 해왔는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기도나 그러니까 특히 식도는 내려가는 걸 음식을 먹으면 이게 계속 내려가서 결국은 소화흡수가 되고 대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건데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생기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 이물감이 있을 때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그 원인으로 생각하는 게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그리고 감별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여기에 이물감이 느껴졌을 때 꼭 역류성 식도염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도 예를 들어서 비염으로 인해서 코가 막혀서 콧물이 뒤로 넘어가면서 이게 자극이 돼서도 매액기 증상을 느끼실 수 있고요. 편도 결석이라던가 편도선염이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도 이제 우리가 목에 이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역류성 식도염, 그러니까 이 식도의 증상인데 이게 과연 연관이 있을까 싶은 게 뭐가 있냐면 6주 이상 하는 마른 기침, 우리가 보통 만성 기침이라고 하는데요. 그쵸. 이게 한번 걸려보신 분들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마른 기침 감기 뒤끝이거나 아니면 특별히 감기 걸리지 않으셨는데도 가래는 안 나오는데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이제 오랫동안 하시면서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6주 이상의 만성 기침을 하고 있을 때 물론 첫 번째로는 폐기관지에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면 천식이라던가 보통 가면 이제 천식 검사부터 먼저 합니다. 천식이라던가 아니면 결핵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기관지염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그런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기침을 하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류성 식도염이 그래도 아니다 그랬을 때는 비염으로 인해서 후비루로 인해서 자극이 돼서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만성 기침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폐기관지 질환, 두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 세 번째는 비염 이런 식의 가장 큰 원인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환자분들께서도 내가 기침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내가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니고 한데도 하시면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부터 황제의 보약이라고 해서 실제로 네. 어머님 80세가 넘으셨으면 젊었을 시절에 비하면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신 상태시잖아요. 네. 그래서 공진단에 들어있는 사양이라고 하는 약재는 그 사양 노루에서 나오는 그 약재인데요. 이게 온몸의 구석구석 전신까지 모든 약 기운을 다 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약재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약을 먹었을 때 이게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온몸으로 다 퍼져야 효과가 있는 건데 일단 사양이 온몸으로 다 퍼지게 하면서 어머님의 기력도 좋아지게 할 뿐더러 여기에 사양만 있는 게 아니라 녹용, 당귀, 산수유 이런 약재들이 들어가는데 녹용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먹으면 뼈 성장에 도움이 돼서 성장을 촉진해주고요. 지금 갱년기가 지난 어머님이나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이 먹었을 때는 연골 재생을 촉진해주고 필수 아미노산이나 무기질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 그리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골밀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약재입니다. 당귀도 마찬가지고요. 보혈 작용이 있고 산수유 같은 경우에는 보신 강근골 작용이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근골이라고 하는 게 골이 골다공증의 골이랑 뼈를 타는 거기 때문에 어머님 같으신 경우에 지금 공진단을 드시면 골다공증 증상뿐만 아니라 기력이 많이 떨어지시고 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치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양약은 아직 안 드시고 계신다고 하셨죠. 드시다가 지금 중단하시고 있는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시면은 일단 치과에 가서 진료를 정확하게는 치과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보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치과 진료가 필요하시면 치과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